미술관 옆 음악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미술관 옆 음악실 임효양입니다. 오늘은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세잔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잔의 붓끝에서 탄생한 수많은 작품들은 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폴 세잔은 1839년 프랑스 남부 액상 프로방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뒤로하고 화가의 길을 선택했죠. 1860년대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감정이 거칠고 색조가 어두운 게 특징이에요. 강렬한 붓질과 두터운 질감, 극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납치와 살인이 있는데요. 당시 아카데미에서는 세잔이 인간의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려 했던 실험적인 화풍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롱전에 번번이 낙선하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어요. 하지만 세잔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1870년대 인상주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를 만나면서 그의 예술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피사로는 야외에서 직접 빛과 색을 연구하라고 조언했고, 이를 받아들인 세잔은 점점 밝고 생생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드 부팡의 연못과 오베르의 풍경이 있어요. 오베르의 풍경은 프랑스 오베르 지역의 풍경을 담고 있어요. 세잔이 인상주의적 기법을 활용해 자연을 밝고 생생한 색감으로 표현했어요. 부드러운 붓터치와 따뜻한 색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자드 부팡의 연못은 세잔의 가족저택 정원을 그린 작품인데요. 연못을 중심으로 한 조용한 풍경이 인상적이에요. 안정적인 구도와 차분한 색감이 특징이죠. 그렇지만 세잔은 인상주의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순간적인 빛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적인 구조를 표현하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수족관입니다. 신비롭고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이 곡은 초기 작품의 격렬함과 동시에 후기에 나타난 자연의 잔잔한 면모를 동시에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1880년대부터 세잔은 점점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그의 작품은 점점 기하학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색채도 단순하고 강렬한 색면으로 표현되죠. 특히 생트 빅토아르 산 연작은 그의 대표적인 풍경화인데요. 무려 30년 동안 약 44점의 유화와 43점의 수채화를 남겼어요. 같은 산을 다양한 위치와 시간대, 계절에 따라 그린 거죠. 그의 이런 기법은 이후 입체파, 즉 큐비즘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어요. 세잔과 소설가 에밀 졸라의 우정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린 시절 세잔은 가난하고 병약했던 에밀 졸라를 괴롭힘에서 구해주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하지만 1886년 에밀 졸라의 소설 작품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말아요. 소설 속 재능 없는 화가가 자살하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잔을 모델로 했다고 해석했거든요. 충격을 받은 세잔은 에밀 졸라에게 이렇게 훌륭히 추억을 담아줘서 고맙다라는 짧은 편지만 남기고 절교했죠. 이후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에밀 졸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잔은 많이 슬퍼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와 함께 들어볼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입니다. 세잔의 예술 세계와 에밀 졸라와의 우정, 그리고 그의 내면적 고독이 이 곡의 선율에 담긴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볼게요.
그럼 이후 세잔의 작품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세잔은 인상주의자들과 달리 자연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구조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의 대표작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연작을 보면 인물의 자세가 삼각형 구도로 배치되어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이 작품은 2011년 4월 카타르 왕실의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583억 원에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 3위로 기록되었죠. 대단하죠? 이후 세자는 움직이는 인물아 마음대로 대상을 배치할 수 없는 풍경화와 달리 세잔이 원하는 대로 대상을 배치하고 의도한 대로 그릴 수 있는 정물화에 몰두하게 되죠. 약 200점이나 되는 정물화를 남겼고 여기서 색채와 형태의 혁신을 이뤄냈죠. 세잔하면 떠오르는 사과 그림도 여기서 많이 등장합니다. 세잔은 사물을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인 구, 원기둥, 원뿔로 분석하여 표현하려고 했어요. 세잔의 사과들은 둥글지만 완벽한 구는 아니며 약간 찌그러지거나 기울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죠. 이를 통해 세잔은 사물을 관찰하는 다양한 시각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어요. 사과의 표면은 단순한 빨강이나 노랑이 아니라 다양한 색조가 겹겹이 쌓여 깊이 있는 색감을 만들었죠. 세잔은 색을 점진적으로 쌓아 올려 명암을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이를 통해 사과가 빛을 받는 방식과 볼륨감을 강조했어요. 1906년 세잔은 생트 빅투아르 산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쓰러졌고 같은 해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이후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큰 영향을 주며 큐비즘의 탄생을 이끌었고 현대 미술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파블로 피카소는 세잔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앙리 마티스는 친애하는 미술의 신, 그리고 클로드 모네는 우리 모두 중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말하며 세잔을 극찬했어요. 마지막으로 슈만의 트라이메라의 꿈을 들으며 마무리할게요. 세잔이 사과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조화를 그려냈다면 슈만은 피아노 선율로 순수한 꿈의 세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 미술관 옆 음악실에서는 폴 세잔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의 붓질 속에 담긴 깊은 사색과 구조에 대한 탐구가 현대 미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멋진 예술 이야기와 음악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미술관 옆 음악실 임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